아직도 사전투표에 관련된 여러 통계적 수치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분들 특징이, 예를 들어서 A를 설명하는 영상에서는 뭐 BCD는 그럼 뭐냐, 그래서 또 B를 설명한 영상을 만들면 그 영상에는 다시 그럼 A는 또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댓글이 끊임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설명을 해드리면 문제가, 다른 사람이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미 공식 해명이 나와 있거나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네이버 지식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싸그리 모아서 다 설명을 제대로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일단 우선 이분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크게 네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사전투표, 본투표, 이 정당별 득표율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여론이 바뀔 수가 있냐. 두 번째, 사전투표에서는 50대 이상이 많았는데 왜 여당이 높았던 거냐, 득표율이. 세 번째, 출구조사에서는 사전투표 결과가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출구조사 결과도 여당 압승으로 나왔냐. 네 번째, 사전투표 관외 득표수가 무려 9곳에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건데, 보세요. 우선 전 총선에서도 저렇게 후보자들끼리 서로 일치하는 득표수는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률적으로 당연한 결과예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히스토그램에서 파란색이 민주당의 관외 득표수, 이제 핑크색이 미통당의 관외 득표수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각 당 후보의 관외 득표수가 여기서 나온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5 표준 편차 범위 중에서 랜덤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그래서 300곳이 있다면 그 중에서 몇 곳의 득표수가 정확하게 같은 숫자가 나오냐라는 걸 보는 건데, 이 시뮬레이션을 각각 1000번씩 돌려서 평균적으로 몇 곳의 득표수가 후보들끼리 서로 겹치는지를 보면 딱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8.9곳, 민주당의 경우에 5.4곳에서 같은 수치가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민주당의 경우에 겹치는 곳이 적은가? 간단하죠. 평균 득표수가 더 많으니까 겹칠 확률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간단한 착시현상입니다. 특정 몇몇 후보들의 투표수가 겹칠 확률은 매우 작지만 300여 곳 중에 어떤 몇 명의 투표수가 겹칠 확률은 매우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투표 예정일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보다는 진보층에서, 그리고 미통당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사전투표에 훨씬 적극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중도층을 보면 딱 그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여권 지지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나서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여기서 굉장히 애초부터 여론조사에서부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전투표를 할 정도로 여당은 사전투표를 독려를 한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그 모자란 유튜버들, 이런 분들 무슨 사전 조작설 제기하고 카톡 메시지 돌리고 뭐 다른 요인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된 거죠. 사전 여론조사 결과에서부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본투표 때는 그럼 사전투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등한 결과가 나왔냐? 어떻게 며칠 만에 여론이 그렇게 바뀌냐? 이런 식의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사전투표 때 여당에 투표했던 적극 지지층이 본투표에서는 빠지게 되니까 본투표 때는 상대적으로 야당이 선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 여당 지지자가 400명, 야당 지지자가 250명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서 여당의 경우 30%, 즉 120명이 사전투표 시에 투표를 했고, 야당의 경우 20%, 즉 50명이 투표를 완료했으면 사전투표에서는 120대 50, 약 70대 30으로 여당이 앞선 결과가 나왔을 거고, 본투표 시에 이 사전투표를 완료한 사람들이 빠지게 되니까 이제 남은 인원들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280대 200, 즉 58대 42 정도의 결과로
야당이 선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 전혀 이상한 결과도 아니고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리고 아니 왜 사전투표에서 50대 이상이 많았는데 왜 여당이 높냐 이런 거예요. 근데 50대 이상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선 나머지가 다 50대 미만이죠. 50대 이상의 나머지는 다 50대 미만이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50대도 여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항목에서 얘기했듯이 50대 이상 투표율이 높았던 것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여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양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비등한 50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50대 중에서도 여당 지지자가 더욱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했다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한 게 전혀 아니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실제 결과는 출구조사 결과로 설명이 안 될 만큼 더욱더 여당이 압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출구조사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구간, 즉 95% 신뢰 구간에서 나오는데 지역구만 봤을 때 대략 여당 승리 지역이 평균 135에서 155석 정도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평균 플러스 3시그마 보다도 높게 나왔죠. 사전투표 결과를 더하게 되면 출구조사 결과보다도 훨씬 더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지역구의 경우에 여당이 한 145 정도 가져가겠구나 했는데 163곳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와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의 결과였던 거죠. 즉 출구조사 결과에는 사전투표 결과가 반영이 안 됐던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채널에서 어떻게 사전투표 여당 우세를 예상했던 거냐,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당연히 그거는 제가 얘기 드렸죠.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런 데이터들을 참고했으니까 당연히 사전투표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이 여당 지지층에 있어서 더 많았다 이런 걸 알고 있었겠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